뭐 그렇게 목소리는 성악가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목 여기에 보면 뭐가 있죠? 목젖이 있죠. 여자분들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만져서 숨을 꼴깍 삼켜보세요. 있죠? 어머니는 남자예요. 보통 없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제가 가장 어색할 때는 나왔는데 음악이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도무지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촬영 횟수로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촬영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심리학 전공자가 아니고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인문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5년 동안 허가받지 않고 주댕이를 까면서 뭘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됐을까라고 제 스스로에게 궁금함과 함께 질문을 던져봤죠. 여러분도 포프리쇼를 자주 보신다면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포프리쇼를 오래 보신 분들은 이런 강의는 이게 무슨 강의라고 생각하세요? 치유. 근데 화나서 힐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시는 거는 좀 그렇네요. 힐링 아닌가요, 어머니? 네? 또 뭐예요? 네? 위로. 또요? 회복. 근데 다 따뜻한 단어인데 여러분 목소리는 한없이 차갑고 냉정하고 좀 예의도 없는 것 같이 들리네요.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초반에 정말 많이 했어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누구한테 인가도 받지 않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하고 5년 동안 함께 이야기 나눈 것의 가장 큰 근원은 음악에서 아주 그 큰 줄기를 배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에는 제가 무엇을 근거로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저는 그게 뭐인 것 같냐면요. 저는 이렇게 막 심리적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아니라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이제 음악대학 다닐 때 어떻게 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성악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강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게 명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네요. 나는 좀 내가 좋아하는 게 명확한 편이다 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인상만 봐도 자꾸 들라고 하지 마, 짜증나. 그런 분들이 이제 암도 잘 걸리죠. 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몸이 화를 내거든요. 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딱 그 지점으로 안 되면 너무 화가 나고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남보다 뭘 조금 성과를 많이 내긴 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원하는 게 탁 나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 성과를 냈다고 해서 삶의 질이 반드시 따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과도 나고 삶의 질도 높으면 좋은 것 같고요. 성과가 나기 전에도 인간이 좀 괜찮은 삶이 있으면 좋겠고 성과도 좀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복합적인 걸 소개해 볼게요. 음악을 하려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레슨을 받아야 돼요. 역시 우리 건물 있으신 선배님께서 잘 아시네요. 선생님. 저도 팀판이 살게요. 레슨을 받아야 돼요. 저는 레슨이라는 단어를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처음 들었어요. 레슨 1, 레슨 2. 저는 레슨이라는 말을 중학교 때 듣고 23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음악대학을 시험 보려고 할 때 처음 들었어요. 주변에 상고 다니는 동생이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제주대학교 음악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물어봤죠. 레슨 선생님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사범대학교에 그 조교하시는 분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노래를 지금 들으면 제가 그분이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뭐 이런 게 있겠는데 그때는 잘하시기도 한 것 같고 잘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분한테 첫 레슨을 받으러 간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레슨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제가 취직을 했어요. 근데 전 고졸이었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제대한 거니까요. 근데 레슨비가 비싸서 그 어떤 국장님 면접을 봤는데 제가 좀 당돌하게 얘기를 했죠. 나는 이제 비록 고졸이지만 언론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합격을 해서 그때 제가 조중동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새벽에 언론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신문이 언론이 제 손아귀에 언론 장악이라고 하죠. 왜? 제가 안 일어나면 언론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금을 하면 10% 더 줘요. 예. 뭐 에피소드도 많아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뭐 신문 하면서 그때는 이제 말도 같이 했거든요. 이렇게 뭐 중앙일보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중앙일보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중앙일보 왔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걸 이제 했었어요. 오토바이 시티백 타가지고. 네. 시티백이라는 오토바이 알아요? 알고 계시네. 좀 놀아본 분이시네요. 시티백에다가 앞에 바구리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아구해서 이렇게 한 뭐 몇십 부 뒤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활기차게 한 거예요. 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나 레슨 받으려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신문을 배달하다가 딱 그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그쵸? 특별히 몸에 습관 길들이는 선생님은요 진짜 잘 만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미술, 음악, 스포츠 몸에 이렇게 습관으로 길들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첫 선생님 잘못 만나면 몸에 이미 습관 들어버리잖아요. 나중에 그 습관 빼는데 훨씬 힘듭니다. 아예 그 분야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강의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웬만하면은 좀 좋은 기관에 가서 배워야지 싸다고 딱 배우잖아요. 싸다고가 아니라 저렴하다고 거기서 배워서 나쁜 습관 딱 길들이잖아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배우는데 그분이 제가 소리가 이랬거든요. 그때 소리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아하하 이런 스타일이요. 막내 누나가 미자인데 미자 이런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냥 좀 맑은 아이였죠. 좀 많이 맑은 아이였었어요.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헬륨이 살짝 들어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너 그렇게 목소리는 성악가가 될 수 없대요. 그래서 목 여기에 보면 뭐가 있죠? 목젖이 있죠. 여자분들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만져서 숨을 꼴깍 삼켜보세요. 있죠? 어머니는 남자예요. 보통 없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사람들 놀리고 헬륨 가스 넣고 이런 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쟤는 저때 저랬네였구나. 그랬는데 이제 이 성대를 내리고 입 천장을 올리라는 거예요. 입 안에 이렇게 하품할 때 쑥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 올라갈 때 안에 이렇게 쑥 올라가는 데 있죠. 거기를 이렇게 들고 성대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대를 이렇게 내리고 성대가 원래 보통 이렇게 들려서 말하거든요. 근데 이 성대를 내리고 입 안을 들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레슨 한 번 받았는데 김미자 이렇게 했던 애가 김미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는 천재 나는 성악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건 너무 잘 맞는구나 나랑. 그리고 저는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걸 좀 열심히 해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선생님 역할을 많이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고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누가 그 비밀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엄청 따라해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다른 애들은 레슨 받으러 올 때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레슨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목소리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일로 모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원숭이 똥구멍.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원숭이 똥구멍도 그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됐죠. 여러분이 듣기에 갑자기 성악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모르니까 성악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발성할 때도 그냥 지금 생각하면 좀 이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죠. 배에다 힘을 주고 배에 힘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가면은 일요일 날 끝나고 목사님하고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작은 교회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문 앞에 나와가지고 악수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습을 제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목사님 안녕하세요 막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딱 레슨 받고서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당하더니 창욱이 성악가 됐구나. 빨리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내면서 뭐가 좀 인위적이 됐어요? 목소리를 내는 거하고 얼굴 표정하고 제스처하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에요. 자, 목소리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얼굴 표정도 이렇게 된다고요. 뭔가 좀 분노에 가득 찬. 뭐 이렇게. 위트가 있거나 이게 플렉시블하거나 프레시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자꾸 한국 가곡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입시는 이태리 노래하고 독일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바기시마 셈비안자 이런 이태리 노래를 부르거나 라우셴데르스트롬 브라우젠더발트 슈타렌데어 펠스 마이나 펜탈트 이건 독일 노래거든요. 이런 노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맨날 달구지 가는 소리는 야하 이게 푸른 잔디 풀리로 봄바람 맨날 이 한국 노래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다 못한 반주자가 근데 오빠 제가 이런 얘기 하긴 좀 그런데 입시가 다가오는데 입시곡은 오빠 이태리 곡하고 독일 곡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빠는 계속 한국 가곡만 하거든요. 근데 한국 가곡으로 입시를 보는 학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는 분의 친동생이 경희대학교 3학년이라고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에게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처음 만날 때도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랬더니 목소리가 되게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요 음악대학에 들어가면은 자기 파트가 애매한 게 있어요. 남자는 입시를 볼 때 성악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봐요. 뭐죠? 테너를 할지 바리톤을 할지 심지어는 베이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음역대가 이제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소리를 어떻게 냈어요? 목을 어떻게 해서 냈다고요? 성대를 낮게 해서 소리를 눌러서 냈죠. 배에 힘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네 색깔은 완전 바리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라우셴데르스트롬 브라우젠더발트 슈타렌데어 펠스 마이나 펜탈트 이렇게 할 때는 테너 같은데 라우셴데르스트롬 브라우젠더발트 슈타렌데어 펠스 이렇게 하니까 뭐 같아요? 바리톤 같죠. 그러니까 넌 바리톤이고 테너는 고음을 멋지게 보여줘야 되는데 넌 아직 고음이
아리까리하니 차라리 바리톤으로 해라. 그래서 바리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어떻게 소리를 내려고 해요? 더 낮고 뭐답게요? 바리톤답게. 자, 이게 자기의 소리를 못 찾는 첫째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리톤으로 시험을 본 거예요. Bella siccome un angelo in terra pellegrino. 내용은 뭐냐면 뭐 벨라 아름답다, 뭐 아름다운 당신에게 바치는 노래인데 항상 분노해요. Bella siccome un angelo Rauschender Strom, braugender Wald, starrender Fels, mein Aufenthalt. 이렇게 힘 이빠이 주고.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기에는 나이가 얘가 뭐 25살밖에 안 됐는데 막 소리가 되게 막 중견 성악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25번 김창옥입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발성을 내면 어떤 분은 모르시면은요, 난 그 소리가 더 좋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가 표현할 수 없는 노래가 있는데요. 사랑 노래가 안 돼요. 분노의 노래나 뭔가 행진의 노래는 돼요. 사람이 힘줘서 하면. 근데 뭐가 안 된다고요? 사랑이 안 돼요. Amor ti vieta di non amar 막 이런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정적으로는 절대 노래를 못 불러요. Amor ti vieta di non amar.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죽겠다. 선생님 음악은 열정 아닙니까? non amarla mantu alieve 이렇게 계속 힘으로.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뭐를 키우냐면 힘을 키우는 거예요. 힘을 키워서 그 소리를 찍어서 내는 거예요. 그냥 막 고음까지. 그러니까 뭔가 소리는 나는데 뱀이 지나가는 거죠. 뭔가 소리가 났는데 사람들은 뭔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노래가 안 되고요. 계속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죠. 나는 사랑의 노래하고는 안 맞다. 나는 분노 전문 가수다. 그래서 시험곡도 사랑 노래는 다 빼버려요. 다 분노, 배신, Non da costare all'urna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 무덤가에 꽃을 바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너 실비야 나랑 너 헤어졌는데 너 내 무덤가에 와서 꽃 바치지 마. 확 눈구녕 씻어버려. 일단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는 너무 저랑 잘 맞는 거예요. Non da costare all'urna. 그러니까 와, 쟤는 뭐 좀 분노 가수인데? 힘을 길러가지고요. 자기의 소리가 아니라 사장님 역할, 엄마 역할, 아빠 역할, 무슨 역할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색깔이 없는 채로. 그냥 힘으로. 그러면 그분은 성과는 좀 낼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사랑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난 사랑하고 안 맞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작은 노래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소리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포프리쇼 5년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가 감사하지만 그중 아주 크게 감사하는 건 최소한의 제 소리를 찾았다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를 찾기까지 매우 길고 긴 고민도 있었고 상한 자존심도 있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비하도 있고 뭐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소리를 찾으면 좋겠습니다.